최근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부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났다가 사망한 한국인이 3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일본 홋카이도로 패키지 여행을 떠난 70대 남성 이모 씨가 온천욕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이 씨처럼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규슈 베푸와 홋카이도 삿포로 등에서 3명이 숨졌는데요. 고령인 이들은 차가운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을 할 때 혈압이 급 하강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히트쇼크 증상으로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온천 등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히트쇼크 사고는 주로 11월에서 2월까지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웃돌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급격한 온도 변화는 치명적인 만큼 겨울철 온천 여행을 계획한 여행사와 관광객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서부에 있는 장화현.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한 주민이 심근경색을 일으킨 겁니다. 共有61名患者因为身体不适由119救护车送医，其中包含4名欧卡的患者。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를 강타한 한파가 아열대 기후인 타이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정도인 타이완은 겨울철에도 12도에서 16도의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데 이번 한파로 6도 이하로 내려간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이 쏟아져 나오는 타이완에서 보기 드문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수도 타이베이에서 28명이 숨지는 등 이틀 동안 타이완 전역에서 146명이 한파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인들로 추운 날씨에 체온이 내려가면서 심혈관에 이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완은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2년 전에도 영상 10도 날씨에 126명이 숨졌습니다. 영하 53도의 기록적 한파가 닥친 중국 헤이룽장 성에선 여객기의 화물칸 문이 얼어붙어 승객들이 한참 동안 짐을 찾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他们正在拿大的吹风暖风机正在吹呢，这一时半会儿什么时候开我这边也不太确定。那我们在那。 중국과 타이완 기상당국은 이번 한파의 절정은 지났지만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덕입니다. 김현중 씨는 몇 해 전 한낮 기온 34도였던 여름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상 증세를 느낀 겁니다. 갑자기 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손가락에 이렇게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발가락까지 심장이 막 뛰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올해는 유난한 무더위에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까지 653명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 정도로 벌써 6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은 서늘한 곳에서 물을 마시며 쉬면 대부분 낫는데 다리가 부을 땐 심장보다 높게 다리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몸속 수분과 염분이 일정 농도 아래로 떨어지고 머릿속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날 땐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인데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로 시작해 체온이 40도 넘게 올라가지만 오히려 대부분 땀은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물과 얼음으로 몸을 차갑게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아니면 카페인이 든 그런 음료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의식이 저하되면 흡인을 할 수가 있고 무리하게 이제 음료를 준다거나 뭐 이런 행동은 조금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해열제를 먹어도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외출할 땐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체온부터 빨리 낮춰야 합니다. SBS 유승현입니다.